자, 그래서 우리가 말해놓은 거는 결국은 우리의 목표꼴이 뭐다. 목표는 지정가로 사서 지정가로 먹고 지정가로 사서 지정가에 손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레버리지를 써야 되고요. 그 적절한 레버리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차트예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있겠습니까? 차트예요, 차트.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하고 이제 뭐 다우지수에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는 이제 이게 비대칭적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주식이 떨어지면 금값 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랑 같이 이제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매매법에 대해서 어떤 그 차트 어떤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매매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딩 매매가 뭐예요? 불타기 매매가 추세가 추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추세 매매로 하는 게 좋다. 지정가 매매는 분할 매수하면서 역추세 매매가 좋다. 그러니까 매매는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추세 매매가 있고 역추세 매매가 있잖아요. 추세 매매는 뭐예요? 가는 놈이 더 간다. 근데 가는 놈에 더 태워서 간다. 이런 게 불타기 매매,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매매고, 그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이런 역추세 매매가 있는 거죠. 분할 매수를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떨어질 거다. 내가 산 가격이 최저점이 변곡점이 아니고, 내가 산 지점이 변곡 구간이다 생각하고 이제 타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분할 매수가 되면서, 지정가를 수치가 되면서, 거기서 스윙으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그쵸? 아니면 포지션이 수합이 되면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면은 데드크로스가 됐다. 그러면 포지션을 수합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수료 할인 링크를 남한테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비트맥스의 어떤 방침일 수도 있고, 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할인을 직접 만든 본인의 링크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수수료의 일부분을 또 자기가 돌려받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면 진행을 비트맥스 제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링크 같은 거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수료를 빤다라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코인 마진 거래의 단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마진 거래는 역지정가로 이제 시장가 손절 여기 걸었을 때 내가 이거는 27,000원, 27,600원에 나는 이거 손절할 거야. 이거도 나 27,600원 이거 이탈하면 이거 답 없다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27,600원 네, 이게 손절을 걸어도 27,600원에 다 팔리지 않고 더 아래 가격에서 밀리면서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청산은 안 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청산 가격보다 항상 여기 청산 가격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 요 가격에 절대 청산되시면 안 돼요. 절대 수익 구조가 안 나옵니다. 2716 청산 가격보다 항상 위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좀 더 아래에다가, 그리고 공매수 포지션에서는 좀 더 위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셔야 살인적인 수수료, 청산 수수료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5인지 0. 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매일 매매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가장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주식으로는 A, B, C 등급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등급을 A, B, C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 캐나다 기업, 일본 기업, 중국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채널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하나의 아이디에 여러 가지 채널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 S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그 어떤 그 아이디에다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드린 것 중에 이게 국내 코인 마진 트레이딩, 어떤 채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번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남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논리적으로, 라지컬리하게,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추론이 아니라 실전적인, 이론적인 것과 이제 실전적인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온갖 리스크들을 다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고려해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 익스펙테이션, 그, 프로핏 레이트가, expectated인가요? 어쨌든 그런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로 한 달에 1%만 벌어도 레버리지 10배 쓰면 10%고요. 그걸로 뭐 복리 적용까지는 어렵다고 치더라도요. 그냥 달리로 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년이면 120%입니다. 복리로 치면은 뭐 말도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은 200, 400, 800, 1600, 3200, 6400, 1억 2800, 2억 5600, 뭐 50몇, 100억이 넘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그 복리로 하면 뭐 10,000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년 연간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를 그냥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1% 그 수익이 크다는 걸 한 달에 내가 1% 벌 수 있는 매매 기법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것만 찾는다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면서 꾸준하게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다음에 또 오늘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 쭉 한번 종합해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부터는 이제 좀 그 매매 영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매매 자체를 그거 안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정가 수수료로 역추세를 맞아들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별로 매매할 건 없지만 매일매일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뭐 어떻게 된 상황이고 뭐 손실 날 수도 있고요. 저도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만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공개해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국내에서도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워렌 버핏보다 높이 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광범위 된 분산으로 진행해서 ABC 등급을 나눠서 계량적 해자 등급을 매겨서 그걸로 분할 매수하고 장기적 시간 지평을 투자해서 증권사처럼 타이트하게 손실 얼마큼 났고 수익 얼마큼 났고 각 종목별로 비중 얼마큼 당겼고 투명하게 검증해서 시장보다 압도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이걸로 돈 잃으신 분들이 뭐 태반이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마진 거래로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을 따져 본다면은 이거를 안 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거래소에다가 거래세 내야 돼. 거래소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세도 내야 돼. 뭐 또 뭐 있죠? 뭐 거래세도 내야 되고 양방향 베팅도 안 되고 온갖 그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걸 한다라는 게 도저히 웃긴 얘기죠. 이거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단기 투자한다. 이게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15%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적정 주가가 이게 10만원짜리인데 이게 5만원인 상태에서 이게 지금 20% 떨어져가지고 4만원이 됐어요. 그게 갑자기 6만원이 됩니까? 1, 2주 만에? 아니죠. 어느 정도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시간 지평에서는. 길게 놓고 봐야 이제 비효율적 시장 이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매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매매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왜 계속 내면서 레버리지도 못 쓰면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들, 제 인트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